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쿡과제 주한입니다. 오늘은 5월 30일 금요일,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런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이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를 이렇게 또 맡아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이제 도지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 정부 그 뭐 정식 부서가 아니라 따로 이렇게 또 나와 있는 부서이면서 도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하는 이 짜맞추기 식의 이름을 이렇게 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했는데 좀 이제 장난처럼 이렇게 또 만든 건데, 그런데 하고 있는 일은 뭐 장난이 아니었죠.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 정부 부서를 막 해체를 하고 막 자르고 사람들 어마무시하게 막 해고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정치적 이런 뭐 백래시를 이렇게 또 겪지 않았습니까? 아니 이 일론 머스크 이 자식이 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라고 하면서 미국에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망치고 있는 게 바로 이 일론 머스크이다라고 하면서 테슬라 그 불매운동도 하고 일론 머스크 막 이렇게 뭐 제스처 가지고 뭐 유럽에서는 무슨 독일 나치를 상징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또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런 뭐 반감 같은 것들이 뭐 불매운동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이제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라 사업인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사업에 이제 좀 이제 몰두를 하겠다. 라고 이렇게 또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완전히 이렇게 또 물러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런데 이게 또 이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One Big Beautiful Bill 그 액트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이 하원에서 이렇게 또 통과가 되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출안이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게 이제 통과가 이렇게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한테 이 감세를 이렇게 또 해주면서 특히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? 억만장자들 뭐 기업 이런 데다가 엄청나게 많은 감세를 이렇게 또 해주면서 그 감세한 것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또 끌어와야 하지 않습니까? 그 세금을 관세로 이렇게 또 메꾸면서 그러면서 뭐 메디케어, 뭐 메디칼, 뭐 스냅, 뭐 저소득층들, 뭐 중산층들, 노인분들을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었던 그런 자금들을 엄청나게 컷을 이렇게 또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 지출이 이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제 세금 이제 걷어들이는 게 굉장히 적고 그리고 감세안이 너무나 이렇게 또 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부자들한테 이제 감세가 이제 너무나 이렇게 또 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그 부채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작심 비판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원 빅 뷰티풀 빌 때문에 미국의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다. 나는 이 도지는 엄청나게 노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의 지출을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원 빅 뷰티풀 빌로 인해 가지고 내 노력이 모두 이제 무산됐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굉장히 비판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. 그런데 그 비판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 어제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. 미 정부에서는 일론 머스크 지금까지 이렇게 또 일을 했었던 거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워싱턴 DC에서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또 물러날 것이다 라고 미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뭐 당연히 일론 머스크도 자신의 그 사업에 영향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완벽하게 이제 뭐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,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이제 작심 비판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미 정부에서도 조차 지금 좀 이제 자르기를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자르게 이렇게 또 하면서 미 정부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이제 정치계에서 떠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나오고,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뭐 어차피 나는 이제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. 24시간 사업만 이렇게 또 하겠다. 테슬라, 스페이스X, 뭐 XAI 여기에다가 이제 자신의 온 역량을 이렇게 또 쏟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
완벽하게 이제 일론 머스크나 이제 정체는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는 어쨌든 간에 도지에서 한 130일 동안 열심히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행보를 이렇게 됐거든요. 그러면서 뭐 법적 문제도 굉장히 많았고, 내각과 이제 충돌을 하고, 아시다시피 스캇 베센트랑도 백악관에서 막 언성이 높여지면서 막 굉장히 좀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, 그리고 이제 내각 회의에도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마르코 루비오랑 좀 이제 말싸움 같은 거 이렇게 또 하고,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국방장관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, 피트 헤그세스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뭐 중국에 대한 그런 얘기를 뭐 브리핑을 이렇게 또 들으려고 이렇게 또 했는데, 그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아가지고, 아니 얘는 그냥 도지에서 일을 하는 애고 정확한 직책이 없는데 왜 이런 뭐 브리핑 같은 거 이렇게 또 해주느냐 안 하는 식으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, 그때 갑자기 이 국방장관 만났다가 국방부 들어갔다가 일론 머스크가 다시 나오고, 좀 이제 많은 이 내각이랑 뭐 부딪히는 것들이 이렇게 또 많았거든요.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는 뭐 자신이 이제 도지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들을 이렇게 또 지출을 이렇게 또 줄이고 있다, 뭐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,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다, 미국 정부가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, 그런데 증거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고요. 그래서 비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,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소셜 세큐리티 뭐 디테일까지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뭐 일론 머스크 마음대로 막 휘젓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뭐 이 소송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뭐 재판도 아직까지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, 어쨌든 간에 이 일론 머스크는 뭐 전기톱 막 들고 와가지고 내가 미국 정부를 효율을 이빠이 이렇게 끌어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2조 달러, 2 트릴리언 달러의 예산을 내가 삭감을 할 수가 있다.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삭감을 한 거를 도지 체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국민들한테도 이제 줄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이렇게 또 내지 않았습니까? 그래가지고 한때 막 뉴스 이렇게 또 보면은 옛날에 그 스티뮬러스 체크 같이 이 도지 체크가 나올 수도 있다. 뭐 2,000달러에서 5,000달러 정도 이제 도지 체크가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다. 2 트릴리언 달러를 뭐 절감을 한다고 했으니까. 그런데 그 수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이제 절감을 한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장을 한 것에 따른다고 하면은 1,500억 달러밖에 절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요. 그러니까 뭐 10%도 안 되는 그런 주장에 따라 가지고 10%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예산 삭감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리고 그 주장도 뭐 면밀히 따져본다고 하면은 훨씬 더 적을 거다라고 한다고요. 어쨌든 간에 이 도지에서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이렇게 또 하면서 뭐 사람들 엄청나게 자르고 뭐 부서 막 축소하고 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엄청난 이 해고를 이렇게 또 단행을 이렇게 또 했지만, 그런데 오히려 이제 비효율만 이렇게 또 초래를 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일론 머스크는 이제는 뭐 정치 뭐 이런 것들이랑 이제 완벽하게 이제 좀 이제 분리를 이렇게 또 하려고 일론 머스크도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정치계에서도 뭐 내각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자신의 사업에만 이렇게 또 집중을 하고, 그리고 이제 정치는 정치고. 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는 만약에 이제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일을 하겠다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뭐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정부를 위해서 뭐 일을 하겠다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, 만약에 또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정치 자금을 이렇게 또 줄 수도 있다. 정치 자금은 이제는 안 주겠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, 그런데 또 이제 여지는 남겨두기는 남겨뒀거든요. 어쨌든 간에 뭐 오늘 중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백악관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뭐 일론 머스크 이제 떠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진짜 테리픽한 그런 가이라고 막 어쨌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다 이렇게 또 남겼더라고요. 일론 머스크가 나랑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진짜 많은 업적을 이렇게 또 이루었다라고 막 이렇게 적으면서, 어쨌든 좀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또 포장을 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잖아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지금 내가 이제 도지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 비난을 이렇게 또 받았는데, 내가 비난을 다 받았다. 내가 하는 것마다,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제 나쁜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도 욕을 먹는 것도 있긴 있지만, 내가 그렇게 욕을 다 먹었다. 내가 바로 이제 욕바지였다.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나만 비난을 그렇게 받았다.
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본다고 하면 130일 동안 이렇게 또 일을 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? 이제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냥 쓰여지고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모양새가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.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얻은 게 무엇인지 이제 모르겠습니다. 일론 머스크가 얻은 게 뭔지 모르겠어. 사업도 지금 별로 안 좋고, 뭐 스페이스X도 막 계속 쌀씩 계속 이렇게 또 이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, 뭐 계속 뭐 하늘에서 뭐 폭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뭐 테슬라도 뭐 세일즈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고, 사이버 트럭도 지금 거의 망하다시피 하고 있고, 난리가 났습니다. 일론 머스크는 괜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지지를 했다가 뭐 자기 사업도 별로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,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이렇게 또 했다가 욕만 지질나게 이렇게 또 먹고 있고,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일론 머스크랑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,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제 좋게 이렇게 또 포장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, 하지만 정작 본다고 하면은 자기만 이제 껌처럼 이렇게 또 씹혀지다가 내버려지게 되는 그런 모양새만 이렇게 또 보여주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얻은 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. 뭐 일론 머스크 사업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, 일론 머스크는 아무래도 좀 이제 굉장히 천재인 그런 이제 사업가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막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이렇게 또 하면서 앞으로 이제 자신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미래에 그런 법적으로 이렇게 또 막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뚫어놓는 그런 것도 이제 잘 이제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로보택시 같은 거, 뭐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거,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좀 이제 앞길을 이렇게 또 터두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과연 일론 머스크의 뭐 테슬라, 뭐 스페이스X, XAI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중에 또 이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밑에 들어가가지고 개처럼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또 알아챌 수 있을지,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 뭐 한 거지? 라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뉴스를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어저께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?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에 뭐 보편적인 관세를 뭐 10% 매기고 중국에다가 145% 매겼다가 30%를 내렸다가 뭐 유럽에다가 50% 매긴다고 했다가 뭐 다시 뭐 철회를 했다가 뭐 한 달 미뤘다가 3달 미뤘다가 뭐 넣었다 뺐다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난리를 이렇게 또 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또 이제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제 관세 정책, 이제 처음에 미국이 국가 비상 사태이다. 그리고 그 국가 비상 사태가 이 마약에 대해 가지고, 이 펜타닐에 대해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중독이 되고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펜타닐 때문에 이제 미국은 국가 비상 사태이다. 그거를 이렇게 또 맞물려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국가 비상 사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국가 비상 사태를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권한이 갑자기 높아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비상사태이다 보니까 이 자신이 지시를 하는 대로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거든요. 국가 비상사태를 때린 다음에 죄송합니다. 지금 또 병원 이제 피검사 이렇게 또 한 거 있는데 피검사 결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, 제가 또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또 이렇게 또 까먹었네요. 뭐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을 뭐 엄청나게 이렇게 또 때리다 보니까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막 이렇게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어제는 미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뭐 비상 선언을 하고, 그리고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,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권한이 너무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금지를 이렇게 또 해버렸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막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공화당원들도 이렇게 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서 시크릿 사이 이렇게 됐다고.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이 이제 막힌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조심스럽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들키지 않게 이렇게 한숨을 이렇게 또 쉬었다고. 이제 진짜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또 한숨을 이렇게 또 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,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은 진짜 미친 짓이었다라고
공화당에서도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안도의 한숨을 이렇게 또 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책을 이렇게 또 하면서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이렇게 또 혼란을 이렇게 또 시키고 뭐 경제 불확실성을 이렇게 또 키우면서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역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 미국에 있는 두 개의 그 법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이렇게 또 부과를 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권한이 이렇게 또 초과가 됐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중단을 이렇게 또 시켰거든요. 그 시킨 다음에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바로 즉시 항소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대법원까지 갈 거다라고 어제는 뉴스에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원들이 이 정치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인기로 이제 투표를 이렇게 또 받고 먹고 사는 그런 정치인들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전쟁을 하면 할수록 우리 공화당의 인기가 떨어지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불안불안하다가 이 법원에서 이렇게 또 나서서 이제 막아주다 보니까 이제 한시름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좀 이제 많이 별로 이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매출도 약간 이제 주춤해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전망치도 이제 나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식 시장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또 영향을 주고, 그리고 이제 4월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리베레이션 데이다라고 이렇게 해방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세 전체 막 얘기를 이렇게 또 했었을 그 당시에는 주식시장이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도 막 떨어지고, 뭐 자신의 이 공화당의 인기도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, 좀 그러다가 조금 이제 막아주다 보니까 좀 이제 한시름 이렇게 또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제 뉴스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이 법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두 이제 중단이 됐다. 라고 이렇게 또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서 이렇게 또 내린 그 판결에 대해 가지고 격분을 이렇게 또 하면서 대법원이 이제 빨리 움직여 가지고 퀵클리 이렇게 또 움직여 가지고 이거를 이제 뒤집어야 한다라고 이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, 강하게 지금 이 어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반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자신의 그 출스 소셜 그 SNS 서비스에다가 이거는 미국에 해를 끼치는 그런 정치적인 결정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좌파 판사들이 우리 미국의 그 정치를 이렇게 또 흔들면서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나의 정책들을 지금 이제 막고 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이제 소셜미디어에다가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합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이 대면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정치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그 팔로워들이 있지 않습니까? 자신의 트럼피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적은 거야. 지금 이 좌파 이제 판사들이 나를 이렇게 또 음해를 하고,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결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내가 이 미국을 그레이트하게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또 막고 있다.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을 중단을 이렇게 또 시키지 않았습니까?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권한이 이제 넘어섰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을 이제 당분간 이제 멈추지 않았습니까? 일시 이제 정지를 이렇게 또 시켰다가 이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항소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거 이제 다시 뭐 막는 것을 다시 막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.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신속하게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내 말을 빨리 들어라. 어차피 이 대법원까지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이제 자신의 그 보수파 대법관들이 이제 6명이나 있고 진보파는 이제 3명밖에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내 말을 이제 들어주지 않을 것이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제 혼란을 이렇게 또 야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,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렇게도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
합니다. 네,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이랑 이제 관세에 대해 가지고 협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협상을 이렇게 또 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뭐 관세를 뭐 30% 매기겠다, 뭐 60% 매기겠다, 80%뭐 100 이러다가 뭐 145%대가 이제 관세가 이제 딱 이제 매겨지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렇게 이제 거의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돼 있다가 그러다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또 노력을 해가지고 시진핑이랑도 이렇게 또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도 이렇게 또 가서 이제 중국이랑 이렇게 또 협상을 해가지고 내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 중국이랑 협상을 잘 맞춰가지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30%로 145%에서 30%대까지 이렇게 또 낮춰주고 뭐 중국은 미국에다가 뭐 10%만 이렇게 또 관세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예, 그러면서 어쨌든 그 중국 그 관세 협상도 되기는 됐지만 이게 좀 미뤄진 것이거든요.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자라고 이제 미뤄진 것이거든요. 30일인가, 뭐 60일인가, 뭐 90일인가 이렇게 또 미뤄졌는데 그러면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신의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최근에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 체결을 한 무역 합의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위반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토럴리 뭐 바이올레이트라고 이렇게 또 중국이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정확한 디테일 없이 이 착한 사람이 되어봤자 소용이 없다. 내가 이제 중국이랑 이렇게 또 무역 그 관세를 이렇게 또 올렸다가 중국한테 이제 좀 이제 착한 사람이 이렇게 또 되어 보려고 이 관세를 이렇게 또 낮추면서 그 관세 이제 마지막 이제 할 때는 좀 이제 미뤄두고 그랬는데 내가 착한 사람이 되면서 중국의 관세를 145%에서 30%까지 이렇게 또 낮춰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내가 이렇게 또 체결을 한 그 무역 합의에 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 위반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스캇 베센트 미국 이제 재무장관이 중국이랑 계속해가지고 뭐 30% 뭐 10% 이제 관세 그 합의가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런데 미뤄진 것이거든요. 아직 이제 완벽하게 이제 협상이 된 게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무역 협상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직도 좀 이제 교착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진핑이랑도 어쩌면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 보인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상이 뭐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또 요렇게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이지 않나,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확실히 미국하고 중국은 좀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투고 있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. 지금 이 중국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또 발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던 바이든 대통령 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이렇게 많이 얘기들 나왔거든요. 분명히 이제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. 조만간 라고 이렇게 또 나왔었거든요.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1기가 이렇게 또 지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들어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또 하면서 막 엄청나게 뭐 전 세계에서 미국에다가 막 투자가 막 엄청나게 들어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? 뭐 바이 아메리카 이렇게 또 하면서 엄청나게 투자가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야 역시 미국이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또 이제 떨어졌거든요.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.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요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기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게 되면서 이게 또 이제 얘기가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바뀌는 거야. 어쩌면은 중국이 또 이제 넘어설 수가 있겠는데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굉장히 많은 마찰들이 있다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딱 본다고 하면은 중국을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또 때리거든요. 뭐 여러 가지들을 막 다 이렇게 또 휘젓고 있기는 있지만 중국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때리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특히 유학생들, 이 중국에서 이렇게 또 넘어온 그 유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이 중국 유학생들을 먼저 비자를 이렇게 또 취소를 이렇게 또 하겠다. 만약에 이제 중국의 유학생들인데 그런데 그 중국의 유학생들이 이 중국 그 공산당이랑 이렇게 또 연관이 있고 그리고 좀 중국에 좀 이제 너무나 친밀성이 깊은 그런 유학생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기술들이 이렇게 또 빼갈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이제 낌새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이 비자 유학생 비자를 이렇게 또 취소를 이렇게 또 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막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?
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중국 유학생들이 좀 이제 굉장히 위기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유학생들은 예전에는 친구였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들어선 뒤에는 이제는 의심의 이제 대상이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현 정부에서는 이 중국 그 유학생들에 대한 이 비자를 이렇게 또 취소를 이렇게 또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SNS 서비스까지 이렇게 또 들어봐가지고 만약에 이런 정치적인 색깔이 좀 이제 공산당 쪽으로 이렇게 또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은 다 이렇게 취소를 이렇게 또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배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70년대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외교를 이제 정상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뒤로부터 수십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이렇게 또 유입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학술 교류가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됐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그 개방성의 기회를 이렇게 또 경험을 이렇게 또 하면서 학문, 경제, 기술 분야에서 좀 이제 많은 기여를 이렇게 또 해왔었다고 하네요. 미국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. 그러면서 이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 이 2기가 이렇게 또 들어서게 되면서 중국 공산당에 이렇게 또 연관에 이렇게 또 있거나 그리고 뭐 중요 분야에서 이 테크놀로지 기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좀 이제 많이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중국인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그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를 이렇게 또 취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미디어 검토까지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엄격한 이제 비자 심사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마르코 루비오는 이거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.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좀 이제 많은 비판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미국에 이제 중국 그 시민권자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? 중국 사람인데 이제 미국 시민권을 이렇게 또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잖아요. 그리고 이제 중국계이면서 미국 시민들도 이렇게 또 많고 미국에서 이제 태어난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시민 단체 대표가 있다고 합니다. 중국계 이제 미국인 시민 단체 대표가 1987년도 내가 이제 유학을 이렇게 또 올 당시에는 미국은 매우 따뜻하고 이제 개방적인 그런 나라였다.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들이 실망스럽고 미국의 그런 이상에 어긋난다라고 이렇게 또 이 개방적인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개방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또 어느 한 이제 뭐 전문가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. 뭐 미국하고 중국의 교육에 대한 신뢰 뭐 재단의 전문가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이 미국이 보안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우려를 하는 것은 이해는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너무나 이제 광범위한 정책으로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의심을 이렇게 또 하면서 첩자를 이렇게 또 구별을 하지 못하면서 다 이렇게 또 밀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뭐 워싱턴대 뭐 교수는 이렇게도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10년 안에 미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은 아마도 이제 거의 사라질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2024년도 이 기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은 한 2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중국 유학생들의 수가 엄청나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교류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줄어들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. 뭐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게 중국 유학생들만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우리 이제 에이션 사람들한테 동양계 사람들한테 불똥이 이렇게 또 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동양계 사람들은 좀 이제 별로 안 좋은 그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이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
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 로보택시 있지 않습니까? 이것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이 로보택시로 잘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 기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웨이모밖에 없거든요. 웨이모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곧 내일인가 내일 모레죠. 이제 다음 주부터 6월 초부터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우리 테슬라에서도 이제 로보택시를 이제 시작을 하겠다.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부터 테슬라 모델 Y를 이제 로보택시로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10대 정도를 이제 시범 운행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했거든요. 그러면서 10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잘 이제 운행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수천 대 이제 수만 대까지 이렇게 또 늘리겠다.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테슬라 모델 Y로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사이버 캡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작년인가 이렇게 또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그 이벤트를 이렇게 또 하면서 공개를 이렇게 또 한 것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? 2인승짜리 사이버 캡도 빠르게 이렇게 또 내놓겠다.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.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뉴스 이 기자가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. 이 웨이모의 로보택시랑 그리고 테슬라 모델 3의 이 로보택시 이 자율주행 이렇게 또 하는 거 이거를 이렇게 또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웨이모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총 29개의 카메라, 그거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이렇게 또 달려있다. 뭐 소나 센서 같은 것들, 뭐 라이다 센서 같은 것들,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랑 29개의 카메라가 이렇게 또 달려있다. 그리고 자율주행, 그 운전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역시 없다.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웨이모가 이렇게 또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좀 이제 다소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또 운전을 하기는 하지만 안전하게 이렇게 또 주행을 한다.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굉장히 이제 주요 도시들에서 웨이모 택시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. 저도 이제 LA 가면은 웨이모 택시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. 운전자가 없는데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 뒤에 타 있고 택시가 진짜 잘 이렇게 또 운행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. 그러면서 이 기자가 테슬라 모델 3 이 차량도 이렇게 또 이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하는데 테슬라 모델 3 이 로보택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그 로보택시는 아니지만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외부에 카메라가 8대밖에 없다. 아니, 이 웨이모는 29개의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센서들도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달렸는데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을 이렇게 또 하면서 카메라가 8대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. 그리고 여전히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을 이렇게 또 구현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필요하다.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굉장히 좋은 주행 성능을 이렇게 또 하지만 그런데 시티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풀 셀프 드라이빙을 이렇게 또 할 때에는 마지막 구간에서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. 마지막 구간에서 빨간불 그 교차로 해서 실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실수를 해가지고 뭐 사고가 이렇게 또 날 뻔했나봐.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또 끼어들었나봐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테슬라랑 이 웨이모랑 이렇게 또 비교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여전히 실수가 있다. 실수가 있고 그리고 이 테슬라에서 그 로보택시라고 하는 그거를 상표 등록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거든요. 그런데 로보택시가 테슬라만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를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 이렇게 또 하면서 자율주행 그 택시를 이렇게 또 하면서 별로 아직까지는 좀 이제 별로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뭐 이제 이 테슬라에서 이제 로보택시를 이제 테슬라 모델 Y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10대 정도를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또 시범 운행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. 과연 이것이 잘 될는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요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를 이제 잘 출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테슬라의 주식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요동을 이렇게 또 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얼마 전부터 계속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었거든요. 테슬라의 주식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별로 상황이 별로 안 좋거든요.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붙어먹게 된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보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 이 테슬라에 대한 그런 이제 불매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유럽에서도 굉장히 좀 이제 많은 백래시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
유럽에서는 테슬라 판매가 49%가 줄었다가 한 반 정도가 날아갔다고 합니다. 작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. 하지만 이 유럽에서 전기차 팔리는 그 퍼센티지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 해가지고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.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테슬라의 판매가 절반까지 이렇게 또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소리는 일론 머스크 때문이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. 그런데 이게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이렇게 또 하고 다니다 보니까 막 사람들 엄청나게 자르고 정부 부서들 다 해체를 시켜버리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커지게 되면서 불매운동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그 회사 자체로는 별로 안 좋아요.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식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로보택시 때문이거든요. 과연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되는 게 요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주식이 이렇게 또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로보택시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 주식이 이제 많이 이렇게 또 흔들릴 것 같다라는 그런 이 얘기들이 기사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 좋은 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사도 이렇게 또 많이 나왔지만 별로 안 좋은 그런 기사도 이렇게 또 많이 나왔거든요. 그러면서 만약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로보택시 이렇게 또 하면서 만약에 이 열대 이렇게 시범 운행을 이렇게 또 하는데 뭐 사고가 나고 뭐 문제점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로보택시 이제 출시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은 그때 이제 주식시장이 개폭락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보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뭐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 앞으로 어떻게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이끌어 갈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법원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유학생들 이제 못 받게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거를 미 법원에서 이렇게 또 막아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 이제 국제 학생 그 유학생 비자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이렇게 또 차단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연방 판사가 이렇게 또 중단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의 그 국토안보부 있지 않습니까? 국토안보부는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대고 중국 공산당과의 이제 협력이다.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폭력을 이제 조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. 그리고 반유대주의를 이렇게 또 방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. 뭐 팔레스티안 그런 이 시위도 이렇게 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 자격을 이렇게 또 박탈을 하겠다. 라고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제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대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굉장히 많은 그 연구 보조금을 이렇게 또 중단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방 정부와의 이제 계약이 이렇게 또 취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세금 면제 자격도 지금 이렇게 취소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. 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?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하버드 대학교만 이제 중점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런데 지금 이런 기사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. 지금 미국이 하버드 대학교를 이렇게 또 배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이 특출난 천재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제 하버드 대학교이죠. 인재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제 하버드 대학교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를 이제 배제를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시키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싫다고 하면은 이 하버드 대학교를 이제 원하는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미국은 인재를 밀어내고 그 인재들은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해가지고 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그 행정 명령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행정 명령들이 자신의 권한을 이제 벗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뭐 했다가 뭐 중단이 됐다가 이제 다시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번 이제 유학생들 이렇게 또 하는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이렇게 또 압박을 하는 것도 했다가 뭐 연방 법원에서 다시 뭐 중단을 했다가 계속 이렇게 또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
이 자신의 그 권한보다 더 많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오늘은 이 미국이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이스라엘이 이 미국이 이렇게 또 제안을 한 이 가제지구에서의 그 휴전안을 이렇게 또 수용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 휴전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 이렇게 또 제안을 한 그 휴전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초안은 60일간의 그 휴전과 그리고 인도적인 그 지원 그 확대를 이렇게 또 포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이 하마스의 그 반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미온적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자신들 그 하마스의 그 요구 조건이 충족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하마스 측은 지금 이 휴전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입장만 이렇게 또 반영이 되고 있다.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철군을 이렇게 또 하는 거, 군대를 이렇게 또 빼는 거, 전쟁을 이렇게 또 종료를 하는 거, 그리고 전면적인 그 구호를 이렇게 또 하는 그 허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불만을 이렇게 또 표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아니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당연히 그거 안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.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조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, 그리고 이 하마스를 완전히 해체를 시키는 것,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 58명에 대한 인질을 전원 이제 석방을 하는 그거를 이렇게 또 요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하지만 이 하마스는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또 걸었다고 합니다. 우리들이 이제 무장을 하고 있는 거 이제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이스라엘 군인들 이제 철수를 하면서 전쟁을 이제 종료를 해라. 라고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또 걸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서는 미국에 이렇게 또 제안을 한 그 60일의 그 휴전은 어쨌든 그 수용을 이렇게 또 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그 인도적인 그 지원, 그 가자지구에다가 이렇게 또 하는 그 인도적인 그 지원을 좀 이제 확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.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는 민간 단체 GHF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. 여기에서 가자지구 내에 세 번째 그 구호 배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. 그런데 유엔이나 이제 다른 데에서는 이들의 운영 방식이 좀 이제 혼란스럽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무슨 영상을 이렇게 또 보니까 막 가져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인도적 그 지원을 하는 그곳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뭐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하네요. 어쨌든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자지구 내에서만 5만 4천여 명이 지금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로 인해 가지고 계속된 전 세계 비난은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고 비판이 이렇게 또 되고 있고 국제적 압력도 계속 이렇게 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빨리 이 이스라엘 전쟁이 이렇게 또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빠르게는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B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이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 휴전 제안을 지금 대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2차 회담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2차 회담을 위해 가지고 러시아는 이 대표단을 이렇게 또 보낼 계획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구체적인 그 휴전 조건을 이렇게 또 제시하기 전까지는 대표단을 이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조건 없는 즉각적인 휴전을 이제 러시아가 이제 수용을 이렇게 또 해야지만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 전쟁을 이렇게 또 이기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지난 1차 회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회담의 그 성과는 뭐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수백 명의 포로가 서로 이렇게 또 교환이 됐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2차 이렇게 또 회담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
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네, 뭐 아시다시피 네, 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네, 좀 이제 대규모 이 드론 공격도 하고 네, 미사일 공격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끝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고, 네,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나서지 않았다고 하면은 러시아 너네 큰일 날 뻔했는데,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 이제 푸틴은 불장난을 하고 있다. 지금 어디서 이 드론을 이렇게 또 대규모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미사일을 이렇게 또 쏘느냐라는 그런 소리지. 그렇게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압박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. 압박을 이렇게 또 했는데, 네, 그런데 눈 깜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러시아,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황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동부 쪽 4개 지역을 이렇게 또 먹으면서 이 우크라이나 영토의 20% 정도를 이렇게 또 점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직도 전쟁이 격렬하게 이렇게 또 진행 중에 있으면서 이 협상을 이제 뭐 이스탄불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또 하기는 했지만 이 군사적 충돌은 아직도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이번 2차 회담에는 어떠한 평화 협상들이 이렇게 또 나올지 좀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같은데, 그런데 별로 휴전안에 대해서는 그런 뭐 진전은 없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국제 뉴스들 중에 이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나이지리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나이지리아에서 어제 집중적으로 이제 폭우가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네요. 나이지리아 이제 중부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홍수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처음에는 한 뭐 10몇 명이 죽었다, 뭐 20 몇 명이 죽었다라고 했는데, 오늘 뉴스가 이렇게 또 보니까 지금까지 최소 110명이 사망을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니제르주에 있는 목과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지역에 수시간 동안 갑자기 이 폭우가 이렇게 또 쏟아졌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최소 110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면서 집 50채 이상이 쓸려져 나갔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나이지리아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홍수는 60년 만에 이제 처음이다 라고 하면서 정부 지원을 이렇게 또 호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색이 계속 이제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요. 구조 작업이 계속 이렇게 또 진행 중에 있는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위험에 이렇게 또 처해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이 이렇게 또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이 집이 없어진 상태이면서 노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거는 분명히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지금 이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으면서 이 지구온난화, 이 기후변화 좀 많은 나라들이 신경을 이렇게 또 써야 할 때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,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취임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죠. 기후변화는 그거는 음모론이다 라고 이렇게 또 치부를 하고 있는 이 미국의 대통령,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좀 이제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뭐 나이지리아 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이제 이상 기후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, 지난 4월 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.1%로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연준이 이렇게 또 선언을 하고 있는 그 PC 지수 있지 않습니까? PC 지수, 그 물가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, 전년 대비해 가지고 0.1%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, 그리고 이제 연간 인플레이션은 2.1%로 예상치보다 이렇게 또 낮게 나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코어 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? 그것도 0.1%만 이렇게 또 연간으로 이렇게 또 오르고, 그리고 이제 월간으로 이렇게 또 오르고, 연간으로는 2.5%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 코어 인플레이션이 2.5%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예상보다 이렇게 또 낮게 나왔다
라고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개인 저축률은 4.9%로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이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. 조만간 큰일 났다 우리. 조만간 미국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.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난 4월달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려가기는 내려갔는데, 그런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를 한 그 관세들이 아직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그 영향이 요번에는 적었다. 하지만 나중에는 모른다 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연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%에 계속 이렇게 또 근접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지켜보고 있으면서 지금 이 연준에서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관세 정책이 과연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지 안 올릴지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혹시 이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를 계속 이제 동결을 할 테이고,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진짜 잘 잡혀 간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이제 이 금리를 이렇게 또 내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이제 연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랑 이제 따로 이렇게 또 보면서 정치적인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연준은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세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조금만 매기지 않았습니까? 보편적 관세 10% 매기고, 그리고 이제 중국에다가는 145% 했다가 30%로 이렇게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? 여러 가지 이 관세 정책이 아직은 물가에는 반영도 되지도 않았고,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룬 거 있잖아요. 관세 그 협상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거든요. 미뤄놓은 것이거든요. 한 달 미루고 3개월 미루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올 연말이 좀 위태위태하다 라는 거예요. 올 연말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지.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관세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해 후반에 이렇게 또 본격화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좀 이제 심각한 주식시장 흔들림이 이렇게 또 올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.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.1%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. 이 S&P 500은 마이너스 0.1%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0.3%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SNS 서비스에다가 중국이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무역 합의를 위반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네요. 또다시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전 재무장관, 그 옐런 재무장관도 지금 이 미국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이 좀 이제 불안불안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어제 뉴스에서는 이 법원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중지를 이렇게 또 시키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로 항소를 하고,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막은 거를 막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은 일시적으로는 계속 이제 적용이 될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또 막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거든요. 어제 제가 이렇게 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관세는 매길 것이다.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지금 현재 무역에 대한 그런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이제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다시 이렇게 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이렇게 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준 파월 의장 있지 않습니까? 파월 의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회동을 이렇게 또 가졌다
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, 뭐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,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월 의장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또 논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지금 이 미국의 뭐 GDP 성장 같은 것들이나 뭐 고용 같은 것들이나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논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은 이 금리 정책 그 방향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그런 언급을 이렇게 또 하지는 않았지만, 그런데 미국 이 경제 지표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계속 이제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미국 정부랑은 이제 떨어져 가지고 독립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 연준에서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신중하고 객관적이면서 비정치적인 분석에 따라 가지고 금리 결정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나 이제 비공개적으로나 계속해 가지고 이 제롬 파월 의장한테 아니 이 슬로우 이 느린 보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금리나 빨리 해라 라고 이렇게 또 강하게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금리를 낮춰야지만 돈이 다시 이렇게 또 풀리게 되고, 그리고 기업들이 막 투자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또 이제 많은 그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금이 이렇게 또 몰릴 수가 있거든요.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이렇게 또 만나기는 만났지만 뭐 금리에 대한 것은 얘기는 하지는 않았고, 뭐 회동은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전기차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 전기차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?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이렇게 또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생산을 하는 것보다 하이브리드 쪽으로 지금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지금 이 하이브리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또 있는데, 처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이렇게 또 나온 게 혼다하고 이제 도요타에서 이제 좀 이제 밀어붙였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도요타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를 좀 이제 강하게 이렇게 또 밀어붙이기는 밀어붙였는데, 처음에 나온 그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내연기관 그 엔진이 중점적으로 있고, 그리고 전기 모터가 도와주는 식이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요즘 나오는 이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열 EV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Extended Range Hybrid Electric Vehicle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전기 자동차인데, 그런데 이 전기 자동차를 보조를 해주기 위한 발전기 모터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도요타 이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내연기관이 중점적으로 있고 전기 모터가 이제 도와주는 그런 시기였다고 하면은, 요즘 나오는 이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 모터가 중점적으로 있고 이 엔진이 전기 모터를 이렇게 또 도와주는 발전기식으로만 이렇게 또 나오는 그런 하이브리드가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는 쉐보레 몰트 있지 않습니까? 쉐보레 몰트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게 바로 2열 EV였거든요.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이었는데, 그리고 이 BMW i3 같은 거 전기차인데, 그런데 발전기를 이렇게 또 넣어가지고 기름을 넣어서 이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또 충전을 해가지고 이 전기 모터를 굴려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 2열 EV가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또 나왔었다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단종이 됐었는데,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렇게 또 지나면서 전기자동차가 엄청나게 인기를 이렇게 또 얻었다가 전기자동차 인기가 이렇게 또 떨어지다 보니까 전기자동차인데 발전기를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또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2026년도, 2027년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열 EV 신차 출시가 좀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우선 이 다지 램 있지 않습니까? 램 그 픽업 트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열 EV 모델을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최대 690마일을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그런 차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고요. 그리고 현대하고 이제 제네시스에서도 그 SUV 2열 EV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이제 나와 가지고 이 주행 거리를 560마일로 늘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,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스와겐에서도 2027년도에 2열 EV 이렇게 또 만들 것이다, 픽업 트럭으로. 그리고 이제 SUV로
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2열 EV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완전 전기차보다는 이 생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이제 더 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왜냐하면은 이 전기차, 완전 전기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배터리 때문에 이 전기차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이 2열 EV는 배터리 용량을 줄이고 거기에다가 이 발전기를 이렇게 또 둠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생산 단가가 이제 낮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행거리 역시 굉장히 길게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가솔린 발전기를 이렇게 또 넣음으로 해가지고 충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주행거리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? 레인지 앵사이리가 이렇게 또 해소가 될 수가 있다. 라는 그런 소리죠.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2열 EV를 이렇게 또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충전 인프라가 이렇게 또 부족한 지역에서도 실용적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전기차로만 이제 쓰려고 한다고 하면은 충전 인프라가 이렇게 또 부족하기 때문에 어딜 나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? 동네에서만 이렇게 또 탈 수가 있는데, 그런데 2열 EV를 이렇게 또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또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기차가 이렇게 또 주춤한 틈을 이렇게 또 타가지고 전기차를 기본으로 만든 이 하이브리드가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인기를 이렇게 또 얻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다가 나중에 배터리 단가가 계속해서 더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데 더 많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완벽한 전기차만 이렇게 또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2열 EV를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제 코스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코스코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또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더 좋게 이렇게 또 나오고, 그리고 이제 매출액도 예상치보다 더 좋게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전년 대비 해가지고 8%가 이렇게 또 증가를 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순이익도 19억 달러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게 되면서 작년 뭐 16.8억 달러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또 증가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전자상거래 있지 않습니까?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 파는 그 거래액도 16%가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코스코의 주식이 살짝 이렇게 또 떨어졌었는데,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, 그런데 공급망을 지금 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, 그리고 이 먼저 굉장히 많이 수입을 먼저 이렇게 또 해버렸다고 하네요. 수입을 먼저 이렇게 또 해버려 가지고 관세 영향을 이제 최소화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실적이 예상보다 이제 좋게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제 코스코에서는 이제 수입 제품들을 이제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줄이면서 특히 이제 중국산 그 수입 제품들을 이렇게 또 많이 줄여가지고 관세의 영향을 이제 최대한 낮추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네 봐. Missing someone